반갑습니다. 킹큰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팩트플리스 그 5번째 시간 4번째 챕터 공포 본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 같습니다. 사람의 감정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순식간에 놓치게 만드는 그 공포가 세상을 얼마만큼 자유자재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또 우리는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언론은 사람들의 공포 본능을 이용하려는 욕구를 억제하기 어렵다. 주의를 사로잡는 데는 공포만한 게 없기 때문이다. 어떤가요? 이것만큼 확실한 수단이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코로나의 공포 속에 세계는 떨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뉴스와 부정적인 뉴스가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언제쯤 지나갈까 두려운 마음으로 집에만 있는 사람들이 다수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디 마음 편히 밖에 나간 지가 한참 되셨을 거고, 마스크를 안 쓰고 밖에 나간 지도 아마 한참 되셨겠죠? 스스로가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공포 본능의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여러 카톡방들에는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를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에이 설마 하는 마음이 크지만 정말이야? 라는 물음을 마음속에서 거둘 수가 없습니다. 공포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을 좀먹습니다. 그 공포 속에서 피어나는 두려움은 곧 관심이 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극복할 수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라는 본능적인 메커니즘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포 본능은 언론과 미디어의 단골 아이템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해에 뱀에 의해서 죽는 사람이 6만 명이라는 뉴스를 본 적 있나요? 아니, 아마 저는 이 책 아니면 본 적 없었을 거예요. 그보다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죽는 한 사람의 고통스러운 모습이나 어느 비행기의 추락사고를 뉴스를 목격한 적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은 이렇게 공포를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심고 또 주장합니다. 6만 명과 몇 명, 어떤가요? 어디가 더 우리에게는 공포스러울까요? 두 번째입니다. 2016년에 총 4천만 대의 상업 항공기가 목적지에 무사히 착륙했다. 치명적인 사고를 당한 항공기는 10대에 불과하다. 언론이 언급하는 항공기는 당연히 이 10대다. 2016년은 항공 역사상 두 번째로 안전한 해였다. 이 역시 뉴스거리가 못 된다. 그렇습니다. 세계 속에 이 안전하다는 것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 뉴스로 보도한다면 아마 몇 시간을 떠들 수 있겠지만 그것은 대중들의 시야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포 본능을 억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직면했던 자연재해나 각종 테러,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었던 급박한 순간들을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들의 어려움이나 고통은 외면돼야 한다는 걸까요? 그들이 오늘도 죽어가고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다른 평범하다 못해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죽어가고 있으니 그들의 어려움이나 고통은 외면되는 게 맞는 걸까요? 그들은 오늘도 죽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다른 평범하다 못해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죽어가고 있으니 그 정도의 죽음은 괜찮아 라고 말해줘야 한다는 걸까요? 오해하지 말라고 손살에 쳐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책의 저자의 마음과 제 마음의 그런 다른 부분들,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자꾸만 수치화로 나타내다 보니까 마음속에 불편함이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뱀에 의해서 죽는 6만 명의 사람들, 그리고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죽는 몇 명의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의 목숨,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목숨 역시도 다 똑같이 귀한 목숨이잖아요. 근데 뭐 뉴스에는 계속 이렇게만 많이 얘기하니까 거기에 정신 팔리지 말아라, 거기에 공포감을 갖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약간은 좀 어폐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또 똑같이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거창한 지실과 큰 그림은 그 위험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그 후에 다시 과감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세계를 바라봐야 한다. 뇌를 시키고 수치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자원이 미래의 고통을 멈추는데 효과적으로 쓰이는지 점검해야 한다.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공포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여기서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의 필요성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 마음은 불편하죠. 그렇지만 이런 사실들을 명백하게 분석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책의 저자가 이런 식으로 세상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자극적인 시야는 충동적인 행동을 유발하고 만다는 거죠. 당신이 어떤 일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의해서 마음의 소용돌이가 크게 일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즉흥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경우가 아마 상당히 많을 거예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모든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말이 쉽지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마음의 동요를 유발하는 감정은 다양하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두려움은 앞뒤 좌우의 시야를 일방적으로 막아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타인의 그름 판단에 따라 휘둘리는 경우가 많고 결국은 옳지 않은 곳에 우리의 귀중한 자원이 때로는 더욱 과하게 소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편할 수 있지만 물론 이 사람들도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불편하다고 여기겠지만 그래도 명백하게 사실적으로 비율을 판단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화학물질 공포증 탓에 6개월마다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흔히 먹는 음식에 합성 화학물질이 극소량 발견되었다는 것인데 치사량에 이르려면 그 음식을 3년 동안 날마다 화물선 한두 척 분량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배웠다는 사람들이 레드 와인을 마시며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이 문제를 토론합니다. 그 물질을 먹고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이 토론의 관심사가 되지 못하죠. 공포의 정도는 전적으로 보이지 않는 물질이라는 화학물질의 본질에서 나오는 듯 싶습니다. 지난 20년간 미국 땅에서 테러로 사망한 사람은 3,172명으로 한 해 평균 159명입니다. 같은 기간 미국에서 음주로 사망한 사람은 140만 명으로 한 해 평균 6만 9천 명에 이릅니다. 어떤가요? 지식의 정도와 수준에서 벗어나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면 국가의 중추와 언론은 당연히 따라가고 행동 방향이 조명됩니다. 그로 인해 정부는 평가받고 대중은 흐름을 타죠.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파도가 크면 클수록 충격은 크고 그 파도가 옳지 못한 정보로 인해 오염됐다면 후일의 타격은 어마어마합니다. 벌어진 일에 대해서 대중은 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벌어진 일을 책임져야 할 사람은 분명히 있고 그들의 업무는 오늘도 가중되고 있을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오해의 내면에는 공포가 함께 있고 그것을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한다면 오해는 오염을 낳습니다. 공포를 통한 오염은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유발하게 되는 거죠. 지구촌으로 엮여지고 나서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착각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다면 정부가 세계 각국의 자연재해나 고통 또는 어려움에서 금전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도움의 손을 건넬 수 있는 것은 정부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 오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오늘을 만든 사람이 저고요, 또 여러분들입니다. 세계 여러 연합기구들의 운영과 세계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 그런 곳에서도 당신의 오늘의 노력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돕는다면 당신 역시 그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는 분명히 절제되어야 하고 이 낭비의 시작이 공포 본능의 지배에서 나오면 결코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4단계 나라에서 극적인 테러 사건은 언론의 대대적인 관심을 받는 반면 음주 피해자의 대부분은 외면당한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려거든 공포 본능을 누르고 실제 사망자 수를 따져봐야 한다. 공포와 위험은 엄연히 다르다. 무서운 것은 위험해 보인다. 그러나 정말로 위험한 것에 진짜 위험 요소가 있다. 진짜 위험한 것보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에 지나치게 주목하면, 즉 공포를 지나치게 주목하면 우리의 힘을 엉뚱한 곳에 써버릴 수 있다. 공포 본능에서 내린 결론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명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격을 작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꽤나 많은 국가들 속에서 위상 있는 국민들이 되었으며 우리의 오늘이 다른 국가들의 내일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은 나날이 좁아지고 있어서 어깨를 맞대고 살아가는 지구촌에 이웃들이 많아졌습니다. 덕분에 책임감은 늘어났고 외교적인 어려움도 가중되었지만 우리가 가진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위험에 대비하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이 공포를 딛고 일어서는 것이 말입니다. 공포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도 코로나라는 공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종 확산율보다 치사율에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시국에 그건 큰 위로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죠. 아마도 제 일이 아니니까 저 역시도 이렇게 떠들어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건방지고 교만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언젠가 시간은 흐르고 인류는 당장에 멸종하진 않을 것 같아요. 역사의 한 페이지에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는 어떻게 작성이 될까요? 팩트플리스의 책 속에서 계속 등장하는 여러 수치들의 지금의 사태에는 또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도 공포 본능에 스스로를 잠식시키지 말고 명확하게 위험에 입각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유언비어를 믿지 말고 우리가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회복 능력을 믿는 거죠. 언론의 물타기에 속지 않고 팩트를 바라봐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을 살리기 위해 하는 노력들을 지켜보고 응원하는 거죠. 지금처럼 말입니다. 아마 몇 주 전에 뉴스였던 것 같은데요. 질병관리본부 본부장님의 몇 달 사이에 수척해진 얼굴, 그 얼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더라고요. 또한 지금 대구 또는 전국 각국에서 코로나19와 싸워가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을 응원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오늘을 국가가 지켜내기 위해서 동분서주 중이라는 걸 믿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오늘도 지켜내는 걸음을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해나가면 되는 거죠. 잠식되지 말고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에 떨어서 헛된 것에 우리의 힘과 자원을 낭비하지 말자고요. 공포 본능의 힘이 강해지면 강한 만큼 더욱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공포 본능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지금 대한민국이 잘 이겨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긴급벨이었습니다. 네, 별의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좀 본문의 내용이 길었죠. 사실 공포 본능을 읽어가면서 마음속에 혼란함이 되게 많았습니다. 공포 본능 속에서 정말 느꼈던 것은 언론 매체 미디어가 이 공포라는 것을 얼마만큼 우리 마음속에 잘 심어놨는가. 어떻게 보면 정말 자극적인 모습이잖아요.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포탄이 떨어지는 공간에 사람들이 도망을 가고 무너진 건물 속에서 누군가를 구출하고 그 장면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길 가다가 뱀에 물려서 쓰러지는 장면. 이 두 개의 장면 중에 누가 어떤 것이 더 자극적으로 보이느냐, 어떤 것이 더 공포스럽게 여겨지느냐, 이거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그 죽는 사람들의 숫자를 따져가면서까지 우리가 이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제 마음속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불편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 지구촌에서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아마 제 구독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세계적으로 좀 어떤 조력기구들이나 이런 데 기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우리가 내는 세금이 또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 그들의 구호 물자나 그들의 어떤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사용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까먹고 있고 또 그것의 중요한 가치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잘못된 공포에 의해서 잘못되게 사용되어 버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질책할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는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목소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론 매체 미디어가 이야기하는 그 공포적인 순간들에 몰입되어서 우리의 자원을 잘못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는 이렇게 세계적인 팩트를 조사를 하고 그 팩트 안에서 어떤 것이 잘 됐고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낫느냐. 이 사이에서 따져보자면 사실은 좀 불편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끊임없이 이야기해 줘야 된다라는 명백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의 그 공포 본능이라는 챕터를 읽었을 때가 대한민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그 위험했을 때, 그때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할 때.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주춤을 하고 있고 또한 세계적으로 많은 치료 방법들 또 수준 높은 의료 기술들을 통해서
인정받고 있는 때죠. 이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비난을 할 수가 있고 또 누군가는 응원을 할 수가 있겠죠. 잘잘못은 조금 뒤에 따지더라도 일단은 우리 모두 우리 대한민국의 이 가족들이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순간까지 열심히 스스로 또 많이 절제해야겠죠? 나가고 싶은 욕망들, 지금 3월에 날씨 너무 좋은데 그죠? 나가고 싶은 욕망들을 좀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근데 방콕하고 계시죠? 저도 방콕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받지 않게 방콕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힘내자고요. 힘내서 함께 또 좋은 날 놀러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질 때까지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내일 하루도 힘내시고요. 정말 계신 곳에서 항상 즐거운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킹큰별이었습니다.